2023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수지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30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세수, 커피, 토스트. 7시 15분 현관문을 나서는 것까지 모든 게 루틴이었다. 46의 나이. 미혼. 서울 시내 중견 출판사에서 편집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아침은 전쟁이었다. 20년을 혼자 살아온 원룸에서 3년 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빌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동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70의 아버지 이철수. 5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시던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다. 수진이 주말마다 찾아가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먹었다고만 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함께 살자고. 아버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시집도 못 갔는데 늙으니까지 떠안고 사냐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수진의 손에 이끌려 이 빌라 2층으로 들어왔다. 함께 산 지 3년. 처음 1년은 괜찮았다. 아버지는 수진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수진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할 일이 있으니 좋다고 했다. 수진은 안심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졌다.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오늘 몇 일이지? 점심은 뭐 먹었니? 하루에 5번씩.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닫았다. 리모컨을 찾으면서 손에 들고 있었다. 수진은 불안했다. 병원에 가자고 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나 멀쩡하다. 결국 몰래 예약을 잡고 억지로 모시고 갔다. 진단명 경도인 지장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진료실을 나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아버지의 새벽 외출이 시작된 것은 첫날은 우연인 줄 알았다. 새벽 5시 현관문 여는 소리에 수진이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5시 3분. 수진은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는 이미 외출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 응, 산책 좀. 지금요? 아직 깜깜한데요. 그래야 공기가 좋지. 아버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은 멍하니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새벽 5시 산책이라니. 아버지는 평생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몇 번을 깨워야 일어나던 사람이. 하지만 괜히 예민한가 싶어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도 똑같았다. 새벽 5시. 현관문 소리. 수진은 이번엔 나가보지 않았다. 시계만 확인했다. 5시 2분. 그 다음 날도. 5시 1분. 그 다음 날도. 5시 3분.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새벽 5시. 오차 범위 5분 이내. 아버지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갔다. 수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뭔가 목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6시 20분,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매일 새벽 5시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출근길 내내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치매 환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한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치매 반복 행동, 치매 새벽 배회, 치매 목적 없는 외출. 검색 결과는 불안만 키웠다. 동료 편집자 박미라가 물었다. 팀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요즘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시거든.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치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새벽마다 나가시려고 해서 결국 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자물쇠요?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실까 봐요. 밤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를 가둬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미라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길을 잃는다면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4시 50분 그녀는 눈을 뜨고 아버지 방 앞에 섰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5시 정각, 방문이 열렸다. 아버지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매일 이 시간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산책이라니까. 거짓말 마세요. 뭔가 있죠? 아빠, 나한테 말해주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수진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내일은 따라가 보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자. 거실 시계가 5시 5분을 가리킬 때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지.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수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이미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패딩 점퍼, 목도리 모자. 11월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아버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5시 정각, 방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옷차림이었다. 낡은 점퍼, 털모자, 장갑. 현관문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수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현관문이 닫혔다. 수지는 10초를 세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 끝, 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빌라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버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빠른 걸음, 목적이 분명한 걸음걸이. 산책이 아니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수지는 2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아버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익숙한 길인 듯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10분쯤 걸었을까. 아버지는 큰 도로로 나왔다. 수진이 매일 출근하는 그 길이었다. 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를 기다렸다. 초록불이 켜졌다. 아버지가 건너기 시작했다. 수진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버지는 길을 건넌 뒤 멈춰섰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수지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뭔가를 찾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도로 옆 눈이 쌓인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 무엇을 하는 걸까? 수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는 맨손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인도 위에 쌓인 눈을 한 줌씩 퍼서 도로 쪽으로 던지고 있었다. 아빠가 눈을 치우고 계신 거야?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 눈을 치우는 아버지.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약 50m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며
눈을 치웠다. 쌓인 눈이 많지는 않았지만 맨손으로 하는 작업은 고됐다. 아버지의 손이 빨갛게 변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분이 지났다. 아버지는 한 구간을 다 치우고 일어섰다. 손을 호호 불며 장갑을 다시 끼웠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어디로? 수지는 계속 따라갔다. 아버지는 다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리고 또 다른 구간으로 갔다. 역시 눈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또 쪼그려 앉아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치매 때문에? 목적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두 번째 구간도 30분이 걸렸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이번엔 세 번째 구간. 수진은 패턴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정확히 수진이 매일 출근할 때 걷는 그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빌라에서 지하철역까지. 수진이 매일 아침 7시 15분에 걷는 그 길. 아버지는 그 길 위에 눈을 치우고 있었다. 설마.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다. 아버지는 수진을 위해 눈을 치우고 있었다. 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네 번째 구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또 눈을 치웠다. 지하철역까지 총 5구간. 약 500m. 아버지는 쉬지 않고 그 길을 청소했다. 마지막 구간을 다 치우고 아버지가 일어섰을 때는 6시 15분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수지는 황급히 앞서 뛰었다. 빌라에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다. 6시 20분. 수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도착했다. 옷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분 뒤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수지는 방 안에서 숨소리를 죽였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수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빠, 70 노인이 매일 새벽 딸을 위해 길을 닦고 있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가면서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반복 행동을 치매 증상으로만 봤다. 의미 없는 배회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딸을 지키려는 목적이. 수지는 그날 회사에 지각했다. 출근하면서 그 길을 다시 걸었다. 정말 깨끗했다. 다른 구간은 눈이 그대로인데 이 구간만 말끔했다. 수지는 걸으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아빠. 몰라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동료 미라가 놀라 물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요즘 새벽에 산책 다니시죠? 아버지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응, 운동 좀. 힘드시지 않아요? 괜찮아. 할 일이 있으니까. 수지는 더 묻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수진도 모른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를 더 잘 모시겠다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한 이불처럼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 후 일주일, 수지는 매일 아버지를 지켜봤다. 미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출근길에, 퇴근 후에 그 길을 주의 깊게 살폈다. 아버지의 루틴은 정확했다. 매일 새벽 5시 출발, 6시 20분 귀가. 그 사이 수진이 걷는 길 500m를 완벽하게 청소,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눈이 없으면 낙엽을 쓸었다. 어떤 날은 얼음을 깼다. 11월 말 첫눈이 내렸다. 그날 밤 10시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수지는 걱정이 됐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또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쌓이면 힘들 텐데. 새벽 4시 수지는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다. 하지만 쌓인 눈이 10cm는 넘어 보였다. 수지는 잠옷차림으로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 옷 입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아빠, 아버지가 놀라 돌아봤다. 왜 안 자? 눈 많이 왔어요. 오늘은 쉬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나가야지.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아빠 안 늙었어. 아버지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71세 노인이 안 늙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가. 5시 5분. 문이 닫혔다. 수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의 작은 실루엣이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미안해요, 아빠. 딸 때문에. 수지는 그날 회사에 휴가를 냈다. 대신 아침 7시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다. 역시나 깨끗했다. 10cm 넘게 쌓였던 눈이 500m 구간만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주변 다른 길은 여전히 눈투성이인데 이 길만 걸을 수 있었다. 수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5시부터 1시간 반. 71세 노인이 맨손으로 이 많은 눈을 치웠다. 딸 하나를 위해. 지하철역 앞에서 수지는 멈춰 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봤다. 500m의 사랑이 눈에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아빠. 수지는 그날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다. 백화점에 들러 따뜻한 장갑을 샀다. 방수가 되고 내피가 두툼한 좋은 장갑. 그리고 핫팩도 한 박스 샀다. 저녁, 수지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아빠, 이거 쓰세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아버지는 장갑을 받아들었다. 왜 이런 걸? 그냥요. 산책 다니시잖아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새 장갑을 방 책상 위에 곱게 펴두었다. 수지는 몰래 보고 있다가 가슴이 뭉클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그 장갑을 끼고 나갔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아버지의 손이 이제 빨갛게 얼지 않을 것이다. 작은 위안이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동료 미라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 매일 새벽에 눈 치우시는 거 알았어요. 네, 어디를? 제가 걷는 출근길이요. 제가 미끄러질까봐. 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세상에. 팀장님, 그거 드라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셔서 1시간 반 동안 청소하세요. 치매 있으신데? 네. 그런데 저 생각은 하세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럽다.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 생각 안 하셨는데.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해주신 된장찌개.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간이 맞지 않고 재료도 제대로 익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맛있게 먹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요즘 손맛이 없어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 수진은 그 미소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식사 후 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치매로 모든 것을 잊는다 해도 이 사랑만은 기억하고 싶다. 아버지의 새벽 산책, 500m의 사랑, 맨손으로 치운 눈, 그 모든 것을. 거실에서 TV 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예전보다 더 작아진 등. 하지만 여전히 딸을 지키려는 그 등.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 만큼 나도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12월 첫째 주. 기상청은 폭설 예보를 냈다. 20cm 이상 적설. 수지는 불안했다. 아버지가 그 많은 눈을 어떻게 치우실까? 만약 다치시면? 전날 밤, 수지는 아버지께 부탁했다. 아빠, 내일 눈 많이 온대요. 산책 쉬세요. 괜찮아. 정말 많이 온대요. 위험해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아빠가 알아서 해. 수지는 더 설득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버지의 완고한 표정.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니 눈발이 거세게 날렸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시계를 봤다.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3시. 눈이 더 거세졌다. 창밖이 하얗게 뒤덮였다. 수지는 일어나 밖을 내다봤다. 이미 20cm는 넘게 쌓인 것 같았다. 4시 50분. 수지는 옷을 입었다. 오늘은 아버지를 따라가야 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5시 정각. 아버지 방문이 열렸다. 역시나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다. 수지는 방에서 나가며 말했다.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아버지가 놀라 돌아봤다. 왜? 산책 같이요. 저도 운동 좀 해야죠. 안 돼. 너는 자. 싫어요. 같이 가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와.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밖은 눈보라였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수지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아버지는 익숙한 듯 눈길을 걸었다. 첫 번째 구간에 도착했다. 쌓인 눈이 정말 많았다. 아버지는 쪼그려 앉아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했다. 아빠, 삽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요. 맨손이 빨라.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치웠다. 수진의 손이 금세 얼었다.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다. 눈이 너무 차가웠다. 30분이 지나자 첫 구간이 절반쯤 치워졌다. 하지만 계속 눈이 내려 다시 쌓였다. 끝이 없어 보였다. 아빠, 오늘은 그만해요. 너무 많이 와요. 안 돼. 내가 내일 미끄러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조심히 걸을게요.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대신 묵묵히 눈을 치웠다. 1시간이 지났다. 두 구간을 겨우 끝냈다. 평소엔 30분이면 끝나는 구간.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졌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쉬었다 해요. 괜찮아. 아빠, 수진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놀라 수진을 봤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아빠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네, 아빠는 이제 많은 걸 잊어버려. 오늘 먹은 밥도 잊어버리고 어제 한 일도 잊어버려. 너랑 한 약속도 잊어버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한 가지는 안 잊어버려. 내가 내 딸이라는 거, 내가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할 수 있을 때. 수지는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점점 쓸모 없어져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 내 길을 닦아주는 것. 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아빠.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눈 내리는 새벽거리에서 부녀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아버지가 먼저 몸을 뗐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일 마저 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고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새벽 7시까지 눈을 치웠다. 5구간 모두 500m. 눈이 계속 내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구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7시 30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아버지가 말했다. 고맙다, 수진아. 덕분에 빨리 끝났어.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그날 수지는 회사에 연락해 오전 반차를 냈다.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아침을 먹었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미역국.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아빠, 앞으로 눈 오면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출근 준비해야지.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같이 해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고맙지. 수지는 웃었다. 아버지도 웃었다. 그날 오후 출근에서도 수지는 계속 웃고 있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아버지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함께 눈을 치운 그 새벽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 후 한 달, 수진과 아버지는 매일 새벽 함께 일어났다. 눈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었다. 두 사람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청소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버지는 혼자 하는 게 익숙했고, 수지는 아버지를 방해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호흡이 맞았다. 아버지는 앞쪽 50m, 수지는 뒤쪽 50m. 이렇게 나눠서 하니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6시 20분이면 모든 구간이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이 시간이 수진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했다. 아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있지? 계란찜 해드릴까요? 좋지. 간단한 대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는 점점 많은 것을 잊어갔지만 이 시간만큼은 또렷했다. 딸과 함께 밥 먹는 시간. 어느 날 아침, 눈이 많이 왔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갔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눈이 치워져 있었다. 누가 치웠지? 수진도 놀랐다. 분명 어젯밤에 내린 눈인데 벌써 깨끗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저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에 작은 삽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치웠습니다. 제 출근길이기도 해서요. 아, 그러세요? 남자는 수진과 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두 분이 매일 새벽 청소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봤거든요. 오늘은 눈이 많아서 제가 미리 했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물었다. 저희가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매일 새벽 운동하러 나오는데 항상 보여요. 처음엔 환경미화원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아내랑 아들이 안전하게 다녀요. 저희도 이 길로 다니거든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저도 딸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그 남자도 함께했다. 이름은 김대호.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았다. 매일 새벽 조깅을 하다가 수진 부녀를 보게 됐다고 했다. 처음엔 왜 저러실까 했어요. 근데 며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이구나. 대호는 삽을 하나 더 가져왔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눈을 치웠다.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일주일 후엔 또 다른 사람이 합류했다. 60대 할머니,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셨다는 분. 손자가 이 길로 학교를 다닌다며 고맙다고 했다. 우리 손자가 작년 겨울에 이 길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 뒤로 늘 걱정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가져왔다. 눈 없는 날은 낙엽을 쓸었다. 12월 말 함께하는 사람이 7명이 됐다. 새벽 5시 그 길에서 7명이 모였다.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다. 이 길을 깨끗하게 만들자.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취재 좀 하고 싶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특별한 거 안 해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기사는 사양합니다. 저희는 조용히 하고 싶어요. 기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그래도 소문은 계속 퍼졌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맙다고 인사했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안전하게 다니세요. 우리 애학원 가는 길이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게 신기했다. 아버지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일이 됐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네, 아빠. 아빠 행복해. 수지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요? 너랑 이렇게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아빠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들어서 다 행복해. 수진도 눈물이 났다. 저도 행복해요, 아빠. 아빠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12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1월, 아버지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같은 질문을 10분 간격으로 반복했다. 오늘 며칠이지? 대답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10분 후 또 물었다. 수지는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밥을 먹고 30분 뒤에 밥 먹었니? 라고 물었다.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렸다. 리모컨을 찾으면서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청소만큼은 변함없었다. 매일 정확히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수진과 함께 나가서 길을 닦았다.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가 정상처럼 보였다. 아빠, 병원 가봐요.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아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빠 멀쩡하다니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요즘 자주 화를 냈다. 예전엔 온화하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수지는 그게 병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외출하시겠다고 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우유 사야지. 제가 살게요. 아빠는 쉬세요. 내가 산다니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며 나가셨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했다. 1시간이 지났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3시간째. 수지는 집을 나섰다. 근처 마트를 다 뒤졌다.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손이 떨렸다. 그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혹시 이철수 씨 따님이세요? 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기 구립도서관인데요.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나 봐요. 직원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지는 택시를 타고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로비 의자에 앉아 멍하니 계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수진이 달려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마트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트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 전화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집에서는 안 되나요? 보호자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죠? 힘드실 겁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입원.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마치 버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외출복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 셔츠 단추를 잘못 끼웠고 바지를 거꾸로 입으려 했다. 아빠,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아버지의 옷을 바로 입혀드렸다. 아버지는 순순히 따랐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첫 번째 구간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다. 여기가 어디지? 아빠, 우리 매일 오는 곳이에요. 그래? 나 여기 처음인데.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잊어버렸다. 6개월 넘게 매일 온 이 길을.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아빠가 잊어버려도 제가 기억할게요. 수지는 혼자 눈을 치웠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때때로 여기가 어디지? 라고 물었다. 수지는 그때마다 우리 집 근처에요 라고 대답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나 이제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왜요? 내가 하잖아. 아빠는 쓸모없어.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일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기억 안 나. 뭘 가르쳐 줬는지. 수지는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해요. 그날 저녁, 수지는 결심했다. 이번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나만큼은 옆에 있어주고 싶다.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팀장은 놀랐지만 이해해줬다. 가족이 우선이죠. 다녀오세요.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하루 24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갔다. 휴직 첫째 주. 수지는 아버지의 하루 스케줄을 짰다. 기상, 아침, 산책, 점심, 낮잠, 저녁, 취침. 규칙적인 생활이 치매 환자에게 좋다고 의사가 말했다. 매일 새벽 5시. 수진이 먼저 일어나 준비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깨웠다.
아빠, 일어나세요. 산책 가야죠. 아버지는 순순히 일어났다. 이제는 수진이 옷을 입혀드렸다. 단추를 끼우고 양말을 신겨드리고 모자를 씌워드렸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아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다. 아버지는 이제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 옆에서 걸었다. 때때로 여기가 어디지? 라고 물었다. 수진은 매번 똑같이 대답했다. 우리 동네예요, 아빠. 아빠가 매일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해요. 길을 걷는 동안 수진은 아버지께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추억, 어머니와의 이야기, 가족 여행 이야기. 아버지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끔 웃었다. 아빠, 제가 5살 때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세요? 놀이공원? 네. 아빠가 회전목마 옆에서 1시간 동안 서 계셨어요. 제가 내릴 때까지. 그랬구나. 정말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다음 주에 또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 네. 아빠는 항상 저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작게 웃었다. 수지는 그 미소를 보며 행복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메뉴, 토스트, 우유, 과일. 아버지는 천천히 드셨다. 때때로 포크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수지는 옆에서 도와드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빠. 그래, 고맙다. 점심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했다. 죽, 찌개, 계란찜. 아버지의 치아가 약해져서 딱딱한 음식은 드시기 힘들었다. 오후엔 함께 TV를 봤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 아버지는 집중하지 못했지만 가끔 웃었다. 수지는 그 웃음소리가 좋았다. 저녁엔 산책을 한 번 더 갔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겨울해가 일찍 졌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예쁘지, 아빠? 그래, 예쁘네. 엄마도 노을 좋아하셨죠?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말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지?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 네, 별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수진이 소리내어 읽어드렸다. 동화책, 시집, 옛날 이야기. 아버지는 듣다가 잠들었다. 수진은 조용히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이런 일상이 반복됐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도 지쳤다. 24시간 돌봄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밤에 일어나실까봐 얕은 잠만 잤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집에 가야 돼. 아빠,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집에 가야 돼. 아빠,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싫어. 집에 가야 한다고. 아버지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수진이 막아섰다. 아빠, 밖에 위험해요. 내일 가요. 지금 가야 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수진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시간을 설득한 끝에 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힘들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요양원 자료를 찾아봤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요양원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를 여기 보낸다고? 혼자 계시게 한다고? 아버지는 평생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내가 버리는 건가? 수지는 고민에 빠졌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다.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마치 길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처럼.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안 놓칠게요. 고맙다, 수진아. 아빠가 더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아버지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수진은 결심했다. 조금 더 함께 있자. 조금만 더. 2월 중순.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당신 누구세요? 저요, 아빠. 수진이에요. 수진. 우리 딸? 네, 제가 딸이에요. 아니야. 우리 딸은 어려. 당신은 누구야? 수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네, 저 간호사예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했다. 밥을 혼자 드시지 못했다. 수진이 떠먹여 드려야 했다. 화장실도 혼자 가시지 못했다. 수진이 부축해야 했다. 새벽 산책도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했다. 아빠, 산책 가야죠. 오늘은 힘들어. 괜찮아요. 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일어났다. 가야 해. 수진이 길이.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안 돼. 아빠가 해야 돼.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수진이 부축했다. 함께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첫 번째 구간에서 아버지가 쓰러졌다. 아빠, 수진이 황급히 안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숨이 가빴다. 119 불러야 해요. 아빠, 잠깐만요. 괜찮아. 잠깐만 쉬면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수진은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다. 아버지를 실었다. 수진도 함께 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탈진입니다. 무리하셨나 봐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단 일주일. 상태 보고 결정하죠. 아버지는 병실로 옮겨졌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다. 수지는 옆에서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무리시키지 말걸.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다. 대답이 없었다. 3일째,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네, 아빠. 처음으로 수진을 알아봤다. 수진은 울먹였다. 아빠가 나 알아보세요. 그럼, 내 딸인데. 아빠.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도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점점 쓸모 없어져서 너한테 짐만 되고. 아니에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아버지는 작게 웃었다. 영웅? 이 늙은이가? 네, 제 인생 최고의 영웅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전문 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혼자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수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아빠 부탁이 있어. 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길을 같이 걷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마지막이야. 아빠가 할 수 있을 때. 다음 날 새벽 5시. 수진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구간. 아버지는 쪼그려 앉으려 했다. 수진이 말렸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눈을 치웠다.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함께. 두 번째 구간.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졌다. 수진이 물었다. 쉬실래요? 아니, 조금만 더.
세 번째 구간. 아버지가 넘어질 뻔했다. 수진이 잡았다. 아빠, 그만해요. 너무 무리해요. 조금만 더. 네 번째 구간. 아버지가 멈춰섰다. 수진아. 네, 아빠가. 이제 못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수진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이미 충분히 지켜주셨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새벽 거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게 마지막 산책이었다. 3월. 수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결정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는 걷지도 못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요양원은 깨끗했다. 간호사들이 친절했다. 아버지는 1인실을 배정받았다. 창가 자리, 햇빛이 잘 드는 곳. 아빠, 여기 괜찮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수지는 매일 요양원에 갔다. 퇴직금으로 여유가 있었다. 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어드렸다. 손을 잡아드렸다.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대부분 반응이 없었다. 가끔 손을 꼭 쥐는 게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요양원 간호사가 말했다. 따님,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해요. 왜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시다간 수지는 알았다. 아버지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밥 드세요. 제발.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다. 아빠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가 눈을 떴다. 수진을 봤다. 수진. 아, 네, 저예요. 수진이에요. 미안. 하다. 아빠, 미안하지 마시고 밥 드세요. 네.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아버지께 밥을 떠먹여 드렸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4월. 어느 날 아침, 수지는 꿈을 꿨다. 아버지와 함께 눈을 치우는 꿈. 새벽 5시, 그 길 위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수진아,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수지는 울고 있었다. 요양원에 갔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누워 계셨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호흡이 약했다. 간호사를 불렀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 오시게 할게요. 의사는 수진을 복도로 불렀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요? 길어야 일주일. 수진은 주저앉았다. 간호사가 부축했다. 그날부터 수진은 요양원에서 잤다. 아버지 옆에서 손을 잡고 5일째 밤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봤다. 수진아. 네, 아빠. 아빠, 행복했어. 저도요, 아빠. 너랑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빠, 아빠. 수진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호흡이 멈췄다. 아빠.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떠났다. 4월 7일 새벽 3시 27분. 이철수, 향년 71세.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아빠, 안 가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 몇 명, 동네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새벽 청소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왔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3일장을 마치고 아버지는 어머니 곁에 묻혔다. 수지는 묘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엄마 만나셨죠? 이제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수지는 돌아섰다. 이제 혼자였다. 1년 후, 수지는 다시 회사로 복직했다. 예전 자리, 편집팀장. 동료들이 반겼다. 팀장님 돌아오셨네요. 네, 다시 일하려고요. 일상이 돌아왔다. 출근, 퇴근, 회의, 마감.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매일 아침 7시 15분. 수지는 그 길을 걸었다. 500m.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청소를 했다. 새벽 청소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대우 씨와 할머니, 그리고 새로 합류한 사람들. 어느 날 대호 씨가 수진을 봤다.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길 지킬게요. 어르신 유지 이어받아서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버지 방을 정리했다. 1년 동안 그대로 뒀던 방. 옷장을 열자 아버지의 옷들이 나왔다. 낡은 점퍼, 털모자, 장갑. 수진이 사들인 그 장갑.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수지는 몰랐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는 것을 펼쳐봤다. 2023년 11월 1일, 오늘부터 새벽 산책을 시작했다. 수진이가 매일 7시 15분에 집을 나선다. 그 길이 겨울엔 위험하다. 눈이 오면 미끄럽다. 내가 미리 치워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수진이는 모르는 게 좋겠다. 알면 말릴 테니까. 11월 15일. 오늘 눈이 많이 왔다. 1시간 반 걸렸다. 손이 시렸지만 괜찮다. 수진이가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하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래. 무섭다. 수진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 일만큼은 계속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12월 10일. 오늘 수진이가 따라왔다. 들켰나 보다. 같이 눈을 치웠다. 행복했다. 딸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수진이 손이 시릴 텐데 미안하고 고맙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수진이가 장갑을 선물했다. 따뜻한 장갑.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딸을 뒀을까.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지. 수진이를 위해. 1월 20일. 요즘 많이 잊어버린다. 오늘 먹은 밥도 기억 안 난다. 수진이 얼굴도 가끔 헷갈린다. 무섭다. 하지만 새벽 5시는 잊지 않는다. 몸이 기억한다.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기억한다. 2월 15일. 병원에 입원했다. 몸이 안 좋다. 수진이가 울었다. 미안하다. 더 이상 새벽 청소를 못할 것 같다. 이제 수진이 혼자 해야 한다. 수진아, 조심해서 다녀. 3월 1일. 요양원에 왔다. 수진이가 매일 온다. 고맙다. 나는 수진이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 미안하다. 하지만 수진아, 아빠가 사랑한다는 건 기억해줘. 평생 너를 사랑했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하늘에서도.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수지는 처음으로 새벽 청소 모임에 나갔다. 대호 씨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겼다. 팀장님, 오셨네요. 네, 저도 함께하고 싶어서요. 환영합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쓰던 장갑을 꼈다. 그리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500m.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이제 수진이 지킬 차례였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이 길 지킬게요. 아빠가 사랑했던 이 길.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수지는 웃으며 눈을 치웠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남아 있었다. 이 길 위에. 그리고 수진의 가슴 속에 영원히